안녕하세요. WTV 원주 시정방송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원주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장에 고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강원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과 12개의 지방 공기업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선배가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듯 상세하고 친근하게 상담을 해주는 채용 담당자.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더합니다. 물론 이제 취업 준비생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이제 그 입장을 겪어본 상황으로서 세세하게 어떤 과정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좋다. 보통 약간 공기업이 되게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기 어렵고 막 되게 화려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근데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녹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채용 상담뿐 아니라 면접 컨설팅, 공공기관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등이 마련되어 취업을 준비 중인 강원도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지원하려고 취업 준비생이라서 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NCS 기반 채용이다 보니까 서류 부분은 알아서 발품 팔아서 당연히 정보를 쉽게 나와 있는 걸 구할 수 있는데 면접 전형 같은 걸 좀 깊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전기관 채용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취직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인재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모두에게 상생의 자리가 되고 있는 합동 채용 설명회. 원주를 시작으로 올해 총 8회에 걸쳐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강원도의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강원도와 더불어 원주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원주 호텔 인터블고에서 2018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2조 7,200억 원의 도내 제품 공공구매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3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공공기관에는 도내 제품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 부스와 공공기관 구매 계획 설명회, 1:1 매칭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내 85개 중소기업은 총 70개 전시 부스에 참가해 의료기기와 건축 토목자재,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공공구매 수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도내 92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참여한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공공기관의 납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지역 업체로서의 홍보의 어떤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극복을 하고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강원도와 북부지방산림청,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원주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은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별도로 맺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역시 이 자리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업 지원 시책으로는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 시책이 있고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일자리 지원 시책으로는 저희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공기직 해피데이를 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는 강원도와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1년 처음 열렸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농산물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봉산동 화실마을 인근에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에서 처음으로 임산물과 농축산물을 모두 취급하는 이곳은 원주시 산림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지역 내 120여 개 농가가 내놓은 다양한 농산물들, 1인 가구와 소가구 증가에 따라 소포장 위주의 제품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또한 타 매장과 다르게 장을 보러 왔다가 매장 옆 나무 판매 전시장에서 묘목과 정원 관리에 필요한 자재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산림조합의 유통 시도입니다. 네, 우리 조합에서는 그 산림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 조합원들을 위한 그 사업으로다가 자립 기반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이제 호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이 생산한 임산물들을 수집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다가 우리 조합에서도 그 새로운 신사업으로다가 이제 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호점이 문을 연 지 4년 만에 4호점까지 개점하게 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또한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신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4호점이 오늘 이제 개장이 됐는데 앞으로 5호점, 6호점 그리고 서울에도 저희가 지금 서울 도봉구에도 직매장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봉화산점을 시작으로 한 원주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까지 100억 원 이상의 원주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원주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신선한 농산물 구매로 지역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2017-2018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를 끝낸 후 최종적인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르는 경기인데요.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원주 DB프로미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전략적 합을 맞추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 원주 DB프로미 선수들.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쥔 원주 DB프로미 선수들은 2017-2018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의 통합 우승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정규리그 때 반전을 이뤄냈듯이 일단 4강전부터 좀 차근차근 해서 또 한 번의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2017-2018 시즌 정관장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즌 4강 플레이오프 원주 DB프로미의 상대는 이상범 감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끌었던 안양 KGC 인삼공사로 안양 KGC 인삼공사는 지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와의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79대64로 승리하며 이번에 원주 DB프로미와 맞붙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팀 내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근데 단지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프로야프 이 큰 축제 이거를 얼마만큼 선수들이 잘 즐기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수들한테 좀 즐기면서 경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주 DB프로미는 시즌 초 약체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끈질긴 승리욕으로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듯 이번에도 맏형 김주성 선수와 확실한 득점원 디온테 버튼, 국내 선수 득점 2위를 기록한 두경민 선수 등을 중심으로 통합 우승을 위해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편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전은 6강과 4강은 오전 3선승제,
챔피언 결정전은 7전 4선승제로 챔피언 결정전은 4월 8일 시작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년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강원도가 최초로 원주시에서는 현재 급식비 동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농축산물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배송 차량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27일 원주 환경체육단지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8개 강원도 시군의 선수와 임원진 등 약 500여 명 36팀이 참여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남녀 우승팀에게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제12회 한국 100km 걷기 대회가 오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무박 2일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걷기 대회는 국내 걷기 대회 중 최장거리인 100km 거리를 24시간 이내에 완보하는 대회로 완보한 사람에게는 완보 인증서와 메달이 수여됩니다. 대회 참가 접수는 4월 16일까지 대한걷기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한 문막지역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 원은 문막지역 산업단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공동 통근버스 무료 운행에 쓰일 예정입니다. 문막지역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원주시와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타 자치단체 견학, 노선 설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8일 사람 중심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스마트시티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헬스케어 관련 기업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원주시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공공기능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화한 미래형 첨단 도시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이렇게 소중한 나무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과 환경적 요인으로 점점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나들이도 좋지만 가족들과 소망을 담은 나무 심기로 올해의 봄 기운을 만끽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 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